자, 계속해서, 자, 5번, 이제 보조부문비의 배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관세에는 보조부문 X, Y와 제조부문 A, B가 있다.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할 경우의 자료다. 입니다. 이거는 문제를 가져왔어요. 세무 1급 79의 문제를 가져왔는데, 물론, 당연히, 이제, 예제를 풀기 위해서 수정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계산하는 방법은, 그래도, 상호배분법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기로 했어요. 자, 이 문제에서는 직접 배분법과 단계 배분법에 대한 금액 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 배분법은 X, 이제 먼저 배분하고, 그 다음에, Y를 통해서 배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계 배분법은 Y는 A하고 B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배분법에 대한 문제예요.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 간의 상호수수를 완벽히 무시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보조부문에 대한 이 상호 부분을 무시를 하고, 그래서 이 보조부문 원가 금액이 되어 있죠. 금액에 대해서 제조 A와 B만 배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X는 보조부문 원가 5만원이니까 A하고 B의 배분을 해야 돼요. A하고 B의 배분을. 자, 그러면은 A에 이제 배분하는 그 제공 용량이 얼마냐면 600이고 B도 60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는 얼마? 600 중에서 이제 두 개 합치면 되죠. 두 개 합쳐서 1200으로 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보조 부문에 대한 용역 수수는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에 1200만원만큼 나눠주시면 됩니다. 곱하기 아니고 나누기. 그 다음에 B도 똑같이 1200 중에 발생된 이제 총 제공량 600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얼마냐면은 5만원에서 1200분의 600만큼 나눠주면 되죠. 얼마냐면은 25,000원이 되고, B도 25,000원만큼 배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는 이제 얼마? X는 A에 25,000원, B에 25,000원만큼 배부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Y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되죠. Y도 35,000원에 이제 그 제조금 발생 금액이 1,000, 그 다음 B에 1,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조 부문에 대한 용역 수수는 완전히 무시하니까, 그래서 보조 부문 원가 총 발생의 35,000원에서 곱하기 이제 A에 발생된 이제 총 이제 2,000 중에서 1,000에 발생했고, 그 전체는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2,000이고, B도 똑같이 2,000분의 1,000만큼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35,000원에 배분을 해주면 돼요. 얼마냐면은 이렇게 계산하면은 17,500원이고, B도 똑같이 17,500원만큼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17,500원. 17,500원만큼 배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배분법에 의해서 이제 계산한 금액이 X의 총액은, X는 이제 아까 얼마씩 배부했어요? 25,000원씩 배부를 했었죠. Y는 17,500원씩 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A의 총 배분 금액은 A는 얼마? 합치면은 42,000원이 되겠고, B도 똑같이 42,000원만큼 배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보조 부문에 대한 상호를 완전히 무시한다 라는 부분만 핵심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조 부문 원가는 이제 제조 부문에 A와 B만 배부를 해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A의 총 금액은 42,500원, B의 총 금액은 42,500원 되어 있죠. 그래서 총 이제 발생된 금액 5만원 중에서 A에 발생된 600이고, 그 중에 총 합치면은 얼마? 1200이 되죠. 그래서 1200 중에 600만큼 배분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000에 1000을 더해주면은 얼마? 2000이죠. 2000이기 때문에 2000 중에 A는 1000만큼 배분해주고 B도 1000만큼 배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게 뭐 전산세무의 1급 79회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거는 뭐 79회에서 실제 문제 나오는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회계 1급을 배우시는 분도 이렇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으니까 그래도 뭐 세무 1급 79회라 하더라도 그냥 겁먹지 마시고 그냥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단계 배운법입니다. 단계 배운법. 단계 배운법은 순서는 X에서 Y로 순서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X는 Y를 배분해주고 A를 배분해주고 B를 배분해주고 근데 Y는 X를 배분을 못한다고 했었죠. 일부만 배분한다기 때문에 A와 B를 배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해볼까요? X는 이제 Y에 배분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A에 배분을 해야 되겠고 B에 배분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보조부분 원가는 얼마? 5만원이죠. 5만원 중에서 Y에 배분 그 총 재고량 얼마? 1200이죠. 전체 얼마? 2400이죠. 세 개 합치면 2400이에요. 세 개가 2400이니까 2400 중에 1200만큼 이제 배분을 받았죠. 그 다음에 A는 이제 그 중에 2400 중에 600만큼 제공받고 B도 똑같이 2400 중에 600만큼 제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얼마냐면은 이제 얼마냐면은 이게 25,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500원 12,5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조부문 원가를 이제 통해서 이제 단계비용법 해가지고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할 때 Y는 얼마? 25,000원에 배분을 받았고 A는 12,500원, B는 12,500원만큼 배분받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X는 이제 먼저 배분한다 했으니까 Y에 한번 배분해주고 A에 배분해주고 B에 배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만원 통해서 얼마? 이거는 25,000원 12,500원 12,500원만큼 배분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Y를 배분해줬는데 Y는 이제 X를 배분을 못한다고 했었어요. X를 배분 못한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A와 B만 배분을 해주면 됩니다. X는 한번 배분해주기 때문에 Y는 X를 배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A와 B만 배분해주면 되고 금액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금액은 이미 X를 통해서 Y에 배분받은 금액이 존재해요. 25,000원. 이거 더 해줘야 돼요. 이거를 빼먹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시험 치시는 분들 보면은. 아! 맞다, 이거 더 해줘야 되지! 이러면서.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35,000원에서 25,000원만큼 더 해줘야 됩니다. Y도 배분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합치면은 6만원이죠. 6만원 통해서 A와 B를 배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만원에서 총 6만원 중에서 이제 총 재고량 얼마예요? 1000에서 1000 더해주면 되죠. 2000 해가기 때문에 얼마? 그 중에 1000. 그 다음에 B도 그 중에 2000 중에서 1000만큼 이제 제공했으니까 얼마? 3만원 만큼 배분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는 총 얼마? X를 통해서 A는 12,500원과 12,500원씩 배분을 했고 Y는 얼마냐면은 이 25,000원만큼 배분된 거를 이제 더해야 되겠죠. 더하기 때문에 3만원만큼 배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A의 총 배분받은 금액은 42,500원, B의 총 배분받은 금액은 42,500원만큼 배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단계배분법은 X를 먼저 배분하면은 Y에 보조부문에 배분해주고 A와 B를 통해서 배분해준다 했어요. 그래서 Y를 배분해주고 A와 B를 배분해주죠. 그 다음 Y는 정작 Y는 배분받았죠. 배분받았기 때문에 25,000원만큼 배분을 받았어요. 배분받았기 때문에 X에는 배분을 못해주죠. 왜냐면은 X는 이미 한번 배분을 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배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A와 B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분받은 X 부분은 두 번 다시 배분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A는 얼마? 3만원, B는 3만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부분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조 부문비의 배부입니다. 자, 예제를 보시면은 스피드 공장에서는 두 개의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이 있다. 상호배분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호배분법은 이제 전산세무 1급을 하실 때는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되고, 이게 이제 식당 부문에서 전력 부문에 배분하고, 전력 부문은 식당 부문을 통해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식당 부문을 통해서 배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호 간에 둘 다 배분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식당 부분부터 먼저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전력 부분을 통해서 이제 배분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자체 식이 좀 복잡한 것 같아도 복잡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먼저 산식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식당 부문에서는 40만원이죠. 40만원 이제 더하기 이제 40만원 더하기 0.1의 y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0.1y. 그러니까 전력 부분 0.1이니까. 그러면은 식당 부분 0.2죠. 그럼 0.2x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식당 부분은 x를 보고 전력 부분을 y로 한번 가정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산식을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식당은 40만원 더하기 0.1y니까 90만원 더하기 0.2로 계산하시면 돼요. 0.2로 하시면 되고, 풀어서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전력 부분을 풀어서 얘기하면은 90만원 더하기 0.2죠. 0.2 갈로 해서 그 다음에 40만원 더하기 0.1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풀어서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0.1을 이렇게 해서 곱하기로, 그러니까 이 갈로가 됐기 때문에 곱하기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다시 적도록 할게요. 자, 식당은 40만원 더하기 0.1 해가지고 90만원 곱하기 0.2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0.1을 통해서 곱해주면 돼요. 얼마냐면은 9만원이고 곱하기 0.02가 됩니다. 0.02가 돼요. 곱하기 맞나요? 아니죠. 곱하기 아니죠. 더하기죠. 더하기 0.02가 됩니다. 0.02. 0.02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식당 부분에서 이제 40만원 더하기 9만원 더하기 0.02가 돼요. 0.02가 됩니다. 0.02. 0.02가 되니까 이거를 이제 이제 이 0.02를 왼쪽으로 보내면은 이제 마이너스 0.02가 돼요. 그래서 1 마이너스 0.02 이렇게 해서 1 마이너스 0.2.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1 마이너스 0.02는 얼마? 0.98이죠. 0.98은 49만원이다 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0.98은 49만원이다 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0.98 49만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하면은 49만원에서 나누기 0.98만큼 나눠주면 돼요. 얼마? 50만원이 바로 이 식당 부문에 대한 배분하는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당 부문은 얼마? 50만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력 부문은 이제 그러니까 식당 부문은 50만원만큼 배분을 받았고, 전력 부문은 이제 90만원 더하기 이제 50만원에 곱하기 0.2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40만원 곱하기 0.2라고 했었죠. 더하기 0.2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곱하기 0.2로 해주시면 돼요. 0.2로. 그럼 얼마냐면은 이게 10만원이 되고요. 그래서 얼마? 전력 부문은 100만원만큼
배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보조 부문에 대한 계산 방법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식당 부문 40만원이 플러스 0.1y로 돼 있고 전력 부문 0.2x로 보면은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은 이제 이렇게 돼요.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식당 부문은 이제 0.1에서 9만원 곱하기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얼마냐면은 이제 0.02가 됩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이제 0.98에 이제 49만원에서 0.98만큼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50만원이고, 그 다음 전력 부문은 이제 식당 부문 얼마인지 나왔죠? 50만원에서 0.2y 해주면은 얼마? 100만원만큼 금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절단 부분과 조립 부분은 이제 비율만큼 이 금액에서 이제 배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상당히 어렵죠. 상호비용법은 저도 손에 잘 안 익어가지고 조금 이제 좀 버퍼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이제 제 얘기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정답하고 같이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저도 적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산세무 1급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자, 보조부문 원가의 원가 행태별 배부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원가 행태별 배부예요. 그러니까 즉 변동비, 고정비에 대한 이제 배부를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단위 배분율법하고 이중 배분율법이 있습니다. 단위 배분율법은 고정비하고 변동비 자체를 아예 구분을 안 합니다. 구분을 안 해요. 구분을 안 하고, 이중 배분율법은 고정비하고 변동비를 구분하는데, 고정비는 이제 최대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총 금액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작업 시간을 보고요. 변동비는 이제 하나를 만들면은 계속 쭉쭉 총원가 올라가죠. 그래서 실제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단위 배분율법은 이제 고정비, 변동비에 비해서 비례가 많이 적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고, 이중 배분율법은 좀 더 정확한 원가 계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은 고정비하고 변동비 나눠서 변동비는 실제 작업 시간으로, 고정비는 최대 작업 시간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도 세무 1급만 문제가 나와요. 세무 1급에서만 문제가 나오고요. 세무 2급에서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세무 1급에서는 특히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원가 행태별 한번 예제를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세무의 전력 부문은 조립 부문 및 도색 부문을 용역에 공급하고 있다. 전력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는 변동비가 20만원이고 고정비가 30만원이다. 그럼 이중 배분율법에 의해서 계산해보자 라고 돼 있어요. 이중 배분율법이면은 당연히 이제 고정비가 어디 들어가 있냐, 변동비가 어디 들어가 있냐, 이거를 알아내야 되겠죠. 실제 제공 시간은 뭐예요? 실제 제공 시간은 변동비에 해당이 되죠. 최대 작업 시간은 고정비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변동비의 실제 제공 시간은 돼 있죠. 실제 제공 시간 합계해서 1000시간 중에 조립 부문에 400시간, 도색에 600시간만큼 사용을 했어요. 그럼 변동비 20만원에서 조립 부문은 400시간만큼 이제 사용을 했고, 도색 부문은 600시간만큼 계산했어요. 그래서 총 합계 1000시간 중에서 400시간만큼 배분해주고, 잠깐만요. 도색 부분은 이제 600시간만큼 배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600시간만큼 배분해주면 되는데, 얼마냐면은 이제 80만원이 되겠죠. 80만원이 되고, 도색 부분은 얼마? 120만원만큼 배분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정비죠. 고정비는 뭐냐? 최대 제공 시간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1500시간이에요. 그래서 1500시간 중에서 이제 900시간을 사용했고, 도색 부문은 600시간을 사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900시간 조립 부분이고,
도색 부분이 600시간이에요. 그래서 1500시간 총 중에서 이제 이렇게 사용했으니까 고정비가 그럼 조립에서는 얼마? 30만원 중에서 이제 900시간만큼 사용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도색 부분은 30만원 중에 600시간만큼 배분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총 1500시간 중에서. 자, 그러면은 얼마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18만원이 되겠죠. 18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도색 부분은 얼마냐면은 12만원만큼 배분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제공 시간은 이제 변동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배분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최대 제공 시간은 이제 고정비를 통해서 배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변동비는 이제 실제 제공 시간을 통해서 배분해주고, 고정비는 최대 제공 시간 통해서 배분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문제가 단일 배분율법으로 적용한다고 가정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예요. 단위 배분율법은. 단위 배분율법은 더 쉽죠. 단위 배분율법은 변동비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 단위 배분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변동비하고 고정비를 합치면 되죠. 정석대로 하면은 이제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얼마냐면은 이제 두 개 합쳐서 50만원이죠. 50만원에 이제 곱하기 이제 조립 부분을 합치면 되겠죠. 얼마? 400시간, 900시간이니까 1300시간, 1200시간 이렇게 나오죠. 그럼 1300시간, 그 다음에 도색 부분은 얼마? 1200시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즉 두 개 합치니까 도색 부분 두 개 합쳐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총 얼마? 2500시간 중에서 조립 부분은 1300시간 최대, 그러니까 다음에 도색 부분은 이제 1200시간만큼 사용을 했죠. 2500, 그러고 나서 50만원에서 이제 배분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냐면은 이제 이게 26만원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색 부분은 24만원만큼 배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24만원만큼 배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단일 배분율법으로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두 개를 합치면 되죠. 그래서 1300시간만큼 배분해주고, 그 다음에 도색 부분은 1200시간만큼 배분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합계는 얼마? 1500시간이다 하고 2500시간 중에서, 그러니까 총 2500시간 중에서 이제 조립 부분은 1300시간만큼 배분해주고, 도색 부분은 1200시간만큼 배분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문제에서는 이중 배분율법이고 단위 배분율법으로 하면은 이제 아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요. 어렵진 않죠. 이 문제 나오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중 배분율법이 나오면은 이제 최대 작업 시간하고 실제 제공 시간이 어디에 들어가냐 그것만 구분만 잘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인데 연습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은 이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은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은 이제 단계 배분법, 그 다음에 직접 배분법, 그 다음에 상호 배분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계산 이제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상호 배분법은 특히 세무 1급에서는 배우시는 분들은 특히 이 부분을 더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단계 배분법하고 직접 배분법은 이제 세무 2급에서는 계산 문제에서는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호 배분법도 알아두시면은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인 부분은 이제 전사회계 1급에서는 반드시 이론적인 부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원가 행태별이 있었죠. 그러니까 즉 단일 배분율 하고 이제 이중 배분율 이렇게 있었어요. 단일 배분율법은 이제 이제 변동비 고정비 구분이 없었죠. 변동비하고 고정비가 구분이 없었고, 이중 배분율법은 이제 변동비하고
이제 고정비를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변동비는 실제 제공 시간, 그 다음에 그다음 도색 부분 아니다 최대 제공 시간은 고정비를 통해서 이제 원가 배분을 하면 된다라고 보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큼은 꼭 핵심적으로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그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